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5월 24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오후입니다. 어제 오늘 좀 몇몇 아는 지인들로부터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니까 지금 민경욱 의원에 대한 어떻게 보면 걱정 반, 또 기대 반, 많은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저 황태순TV에서 몇 번 달아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보니까 현재 이 사전선거 조작 의혹을 갖다가 계속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민경욱 의원이 처음에는 좀 온건한 입장에다가 요즘 점점점 강경한 입장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보면 어쨌든 현실적으로 지금 보면은 선거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는 확신에 찬 사람들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고, 또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좀 대변하고 있는 것이 민경욱 의원과 또 공병호TV의 공병호 박사입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런 목소리들 내는 부분을 갖다가 보면서 문득 갑자기 조원진 의원을 갖다가 떠올리게 됩니다. 2016년 탄핵이 있었고, 탄핵 소추가 있었고, 2017년 이제 3월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됩니다. 그리고 구속 수감되게 되죠. 그때 2017년 8월 30일 조원진 의원 보면 당을 박차고 나왔죠. 당시 당을 박차고 새누리당을 박차고 나와서 2017년 8월 30일 대한애국당 만듭니다. 처음에는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매주 토요일이면 그 음악을 틀고, 그 다음에 그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는 그 태극기 집회, 그 사람들이 보면은 광화문을 행진하고 마침 제가 그 당시 2018년까지 프레스센터에서 잠깐 좀 기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주 토요일이면은 그 대한애국당 그 로고송을 울리면서, 그 다음에 프레카드들을 들고 그 행진하는 모습을 거의 한 1년, 2년, 거의 1년 반 가까이를 갖다 매주 봐왔습니다. 처음에는 요만한 사람들이 점점점 가다 보니까 규모가 점점점 커지더군요. 그리고 이제 2019년 6월 되면은 당시 이제 홍문종 의원이 자유한국당을 박차고 나와서 대한애국당에 들어가면서 이제 우리공화당으로 당명을 바꾸게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회에 수많은 의견들이 있고, 그 의견들을 자기 어떤 신념이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하나 당을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왜? 조원진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무죄를 갖다 확신하고 탄핵의 부당함을 갖다 주장했던 그 목소리들을 갖다가 대한애국당이라는 틀 속으로 모아서 뭔가 과함치고 다음에 행진하고 하소연하고, 또 혹자들은 그 대한애국당, 당시 조원진 의원의 대한애국당 그 주장에 대해서 아니 무슨 소리냐 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원진 의원 결코 굴하지 않고 우리공화당 합당 2019년 6월 24일 날 합당할 때까지 2년을 갖다 혼자 끌면서 나름대로 매주, 그럼 몇 회인지도 모르겠어요. 몇백 회 되겠죠. 매주 토요 집회를 열고, 그 다음에 호소하고 주장하고, 그러한 힘들이 뭉치는 가운데 나중에 이제 전광훈 목사의 그쪽 흐름도 또 태동하게 되고, 그러한 목소리들이 사실은 있었기 때문에 지난해에 8월에 조국 전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으로 내정되고 다음에 법무장관에 임명되고 했을 때 많은 시민들이 광화문으로 뛰쳐나가서 그 부당함을 갖다가 지적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와 조국 장관의 구속을 갖다가 목청껏 외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조원진 의원이 2017년 대한애국당 만들어서 처음엔 요만한 모임이 점점 커져갖고 나중에 보니까 광화문 그 왕복 10몇 차선이죠. 그죠? 한쪽을 갖다 쫙 메워서 제일 선두가 저쪽 광화문 앞이면 제일 후미가 저 프라자 호텔 그 뒤까지 퍼질 정도로 세를 갖다가 늘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태극기 집회 나가시는 분들, 또
탄핵에 반대하는 이분들의 목소리, 굉장히 강경 보수를 할 수 있겠죠. 강경 보수의 목소리를 내는 이분들이 결국은 지금도 보면 부정선거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거 갖다가 지금 뭐 규탄하고 있는데, 제가 앞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지금 김종인 비대위 내년 4월 7일, 최소한 내년 4월 7일까지, 최소한입니다. 아마 만약에 내년 4월 7일 재보궐선거 결과가 좋으면 아마 김종인 박사는 더 하겠다고, 대선까지도 직접 본인이 보면 내 손으로 치르겠다고, 선대위원장 맡겠다고 나설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최소 내년 4월 7일까지면 근 10개월 동안을 갖다가 지금 보면은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는 지금도 나오는 이야기가 뭐 30, 40대 청년 중심의 약간 중도 좌파 형태로, 약간 중도 좌파 쪽으로, 그러니까 완쪽으로 왼쪽으로 상당히 아마 그 노선을 좌클릭할 것 같습니다. 그런 김종인 비대위에게 어떻게 보면 이런 강경한 보수의 목소리를 내는 이 사람들, 이분들을 갖다가 아마 끌어들이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김종인 비대위를 구성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그 사람들의 면면들, 또 그 사람들의 평상시의 목소리를 보면은 아직 보수를 주창했기 때문에 뭐 망했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김종인 박사 같은 경우는 이미 2012년에도 당시 박근혜 비대위에서 당의 강령에 들어있는 보수라는 단어를 빼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해서 엄청난 반발을 갖다가 초래했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박사, 김종인 위원장의 비대위는 지금부터 상당히 왼쪽으로 좌클릭할 것이 이제 뻔한데, 그렇다면 이 스펙트럼, 아마 지금 당내에 있는 조금 강한 목소리 내는 보수조차도 아마 쫓아내버리고 싶어할 그 사람들이 과연 지금 민경욱 의원이 내고 있는 소리, 또 조원진 의원이 내고 있는 소리 품어 안겠습니까? 연못구어죠. 나무에서 고기 찾기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목소리가 엄존하고 있는 가운데 이 목소리를 대변할 정당도 필요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마치 좌파 진영에도 보면 조금 중도 좌파, 좀 온건 좌파가 민주당이라면 과거 기준입니다. 요즘은 뭐 아리까리 하던데, 보다 강한 목소리를 냈던 강경 좌파가 옛날 통진당, 또 정의당 그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보면은 이제 올해 이제 총선이 있었습니다만 2년 후에는 또 지방선거 대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뭔가 지금 이렇게 가슴을 치고 하소연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하소연하고 가슴을 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말이 옳건 그르던 그 사람들 확신에 차서 주장하고 외치고 하늘 보고 손가락질하고 하소연하고 있는데, 이걸 품어 안을 뭔가 이런 실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치 조원진 의원이 2017년 혈혈단신으로 대한애국당을 만들면서 그와 같은 목소리를 품어 안았듯이, 민경욱 의원도 사실 박근혜 대통령 밑에서 청와대 대변인하고 박근혜 대통령 덕분에 2016년 빠지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도 민경욱 의원은 본인 스스로 나와서 이번 선거는 이제 부정선거다라고 종이 6장까지 흔들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를 추종하는 또 지지 세력들 가운데는 자연스럽게 민경욱 대통령이란 말도 터져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경욱식으로 대통령이 되라는 얘기 아닙니다. 민경욱식으로 자리에 탐하라는 거 아닙니다. 정당이라는 게 뭡니까? 당이라는 것은 뭐 정당 만들기 어려우면 뭐 시민사회단체 만들어도 되겠죠. 그런 식으로 어쨌든 그와 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막 하소연하고 자기의 가슴을 갖다가 뜯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그냥 방치해두면은 이 사회 공동체가 건전하게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전 그래서 민경욱 의원이 차제에 이번 기회에 한번 정말로 공병호 박사하고 지금은 뭐 각자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만은 하나의 당을 만드는 것도, 그래서 지금 그와 같이
하소연하고 그와 같이 억울함을 갖다 토로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공감하는 사람들하고 뭐 함께 이야기하다 보면은 또 스스로 내부 토론과 토의 과정에서 물론 확증 편향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정당의 틀, 어떤 조직체의 틀, 그런 틀 속에서 자연스럽게 무언가 좀 순화되고 무언가 한 단계 새로운 발전적 방향으로 승화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침 어제, 그제 제 아는 많은 지인들로부터 민경욱 의원과 공병호 박사 그리고 이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부정선거, 선거 부정 이 문제에 대한 이 어떻게 보면 막 정제되지 못한 막 이런 부분들도 조금 어떻게 보면 어떤 제도의 틀 속에서 한 번씩 걸러가면서 정리해가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또 그와 같은 정리의 과정 어떻게 보면 정리와 정돈의 과정을 갖다가 지금 비대위 체제로 나가고 있는 미래통합당에게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민경욱 의원에게 한번 그와 같은 결사체를 갖다 만드는 것도 신중하게 고려해 보시라 말씀드립니다.